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구 덕천동과 연제구 거제동을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만덕초읍 터널이 착공 7년 6개월 만에 개통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남구 대동골 문화센터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놀이 학습 공간을 소개합니다. 레미콘 제조업체를 상대로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부산, 울산, 경남 건설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노조 복지기금 명목으로 5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구 덕천동과 연제구 거제동을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만덕초읍 터널이 착공 7년 6개월 만에 개통했습니다. 부산의 상습 정체 구간인 만덕터널 일대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북구 덕천동과 연제구 거제동을 연결하는 일명 만덕 3터널입니다. 공식 명칭은 만덕 초읍터널 또는 아시아드 터널로 정해졌습니다. 길이 4.3km, 왕복 4차로 도로로 중간에 2.1km는 터널 구간입니다. 만덕 초읍 터널을 이용할 경우 북구 덕천동에서 초읍 어린이 대공원까지 10여 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됩니다. 만덕 초읍 터널은 1995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예산 문턱으로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1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됐습니다. 국비 650억 등 사업비 1,510억 원이 투입됐고 2016년 1월 착공해 완공까지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출근 시간 되면 저 차선 넘어가는 게 막히고, 퇴근 시간 되면 이 차선 넘어가는 게 막히고 이렇거든요. 아무래도 만덕에 많이 막히다 보니까는 일이 좀 안 낫겠습니까? 부산시는 만덕 초읍 터널 개통으로 기존 만덕 1터널과 2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의 30% 수준인 3만 6천여 대가 분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덕 초읍 터널은 7월 1일 0시부터 전면 개통되며 통행료는 무료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열리는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 사회적 경제 기업이 총집결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 최대 행사인 전국 규모의 사회적 경제 박람회장입니다. 파인애플 케첩과 수제 디저트, 유기농 오곡 등 모두 먹음직스럽습니다. 취약계층의 취업과 자립교육을 통해 생산한 자활기업들의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협동조합과 영농조합 부서에는 고령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로 생산한 제품들로 가득합니다. 또 사회적 기업의 판로 상담 부스마다 홈쇼핑과 온라인 채널 입점에 필요한 경영과 창업의 고민인 사회적 기업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자금하고 인력 그리고 판로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행복나래도 유통회사다 보니까 판로 쪽으로 사실은 좀 포커싱 해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250여 개의 부스에는 전국 사회적 경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사이클링 제품을 직접 체험하며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자연스레 커집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시는 1,490여 개에 달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규모를 더욱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이 좋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부산 사회적 경제가 좋다라는 슬로건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그리고 지자체, 사회적 경제 조직이 모두 힘을 합쳐서 부산 시민들에게 사회적 경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알리는 그런 축제로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럼을 통해 상품 개선과 판매 경험을 공유하며 사회적 기업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는 고객, 사회적 가치를 주로 이제 구매하시는 관심 있어 하시는 고객은 누구인지,
그리고 팔로 채널에는 어떻게 이제 진출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이 포럼 형식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또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실시간 유튜브 중계와 찾아가는 실시간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기획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어찌 보면 관이 주도한 그런 게 강했다면 이번 5회 박람회는 민간이 주도한 그 측면이 강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시 주도로 개별 8개 사회적 경제 협의체들이 적극적으로 주체로 참가한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설립 후에 성장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경영 문제를 자리에서 직접 상담하고 또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상담관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가장 또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회적 경제 박람회인 부산은 7월 2일까지 해운대 백스코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의 15분 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남구 대연동 대동골 문화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공간인지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구 대동골 문화센터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이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시 공모 사업에 선정돼 넉 달간 리모델링을 거쳐 마련된 겁니다. 여기엔 시구비 1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센터 2층엔 3D 가상현실 체험형 영어 놀이터와 액션 그라운드, 그리고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있습니다. 3층엔 작은 도서관이 어린이 도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어린이 책 2천여 권이 비치돼 있고 AR을 통한 도서 체험과 VR을 통한 미래 직업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이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고 애기들이 많이 놀 수 있는 곳이 많이 좀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계단 입구엔 쉼터를 만들었고 벽면은 친환경 공기정화 식물을 심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층 건물 입구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이 문을 열면 주민 누구나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들락날락은 유아와 초등 저학년생들을 위한 문화 강좌도 여는데 신청 당일 모집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7월부터는 어린이를 위한 영어와 독서 그리고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행사도 계획 중입니다. 대동골 문화센터 들락날락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들락날락은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월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쉽니다. 한편 들락날락 조성 사업은 부산시가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 현재 14곳이 문을 열었고 30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레미콘 제조업체를 상대로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부산, 울산, 경남 건설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노조 복지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는데 5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레미콘 업체, 민주노총 부산, 울산, 경남 건설노조에 마지못해 한 달마다 돈을 건넸습니다. 이 명목은 노조 복지기금. 돈을 주지 않으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며 집회까지 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48개 업체에서 건넨 돈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5억 원에 이릅니다. 업체 규모별로 한 달에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레미콘 기사들의 운송 거부가 이어지면 회사에 타격이 크다는 걸 알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건설노조의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기금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 그거 일을 못하게 그거 레미콘 차를 세우고 운송 거부를 하겠다. 그 협박에 겁을 먹은 그 레미콘 업체 제조업체를 상대로 복지기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찰은 노조 복지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부산울산 경남 건설노조 40대 간부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에도 장애인이 한 명도 없음에도 장애인 노동조합을 설립해 건설 현장에 고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지부장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박초루입니다. 29일 오전 9시 40분쯤 금정구 노포동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70대 근로자가 폐기물 압축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9일 낮 12시 10분쯤 기장군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입주민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차된 차량 4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건물 지하 2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부산의 해수면은 9cm가량 상승했는데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태풍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면서 자연재해의 위험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0년 뒤면 명지동 절반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기후위기의 경고,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에서 바라본 명지 일대입니다. 고층 아파트와 빌딩들이 빼곡합니다. 명지는 오션시티와 국제 신도시에 더해 에코 델타시티가 조성 중인 서부 상권 개발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낙동강 하류 지역인데다 바다와 인접해 해일과 범람에 취약하기도 합니다. 지난 2021년 발표된 한 논문에서는 해일이 닥칠 경우 명지동 절반이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에 더해 큰 규모의 해일이 부산을 덮친다면 지대가 낮은 북동쪽에 침수가 몰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예상되는 침수 피해 지도를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해수면 높이 상승과 함께 100년 이내에 일어날 수 있는 최대 규모 해일이 발생할 경우 2050년에는 현재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이 추진 중인 명지 북쪽의 3분의 2가량이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2150년이 되면 명지 IC 근처인 신폭길과 영강길에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명지 북쪽이 모두 침수될 수 있습니다. 또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근 명지 국제신도시 일부까지 침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논문을 쓴 유종현 교수는 명지 국제신도시까지 해일 피해 위험지로 노출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100년부터 해수면 높이가 건축물의 바닥 높이와 같아져 지속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합니다. 확장시키고 있는 신도시인데 도시 계획 단계에서 도시 설계 단계에서 왜 이런 해수면 상승을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느냐라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지반을 더 우리가 높여가지고 지금 있는 해일뿐만이 아니라 향후 먼 미래 해수면 상승이 해일의 피해까지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해수면 상승으로 부산이 잠길 것이라는 위기론은 수차례 언급돼 왔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오는 2030년 해수면 상승에 폭풍 해일이 겹칠 경우 해운대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일대가 물에 잠긴다는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립해양조사원도 오는 2100년 부산의 해수면 상승폭이 최대 80.1cm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석탄 등 화석연료가 많이 쓰일 경우를 가정했을 때지만 이 정도면 명지를 비롯해 해운대 등 해안가는 모두 물에 잠기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까지 해수면 상승 대책을 세우기 위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장 심각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즉 고탄소와 저탄소만 고려되고 있다며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에 맞춰 우선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어떤 방제 대책을 세울 때 그 기준에 맞게 세우면 너무 비용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조금 정확한 미래 시나리오에 따라서 효율적인 재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해수면 상승 위기. 전문가들은 해수면 상승과 함께 대규모 자연재해가 닥칠 경우를 대비한 심층적인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26일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수능 킬러 문항을 없애고 입시에 있어서 컨설팅과 상담 등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방과 후 과정 등을 통해 유초등 단계에서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26조 원.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되려 사교육비 지출은 2021년보다 10%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의 78%, 즉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하나라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교육 광풍의 이유는 뭘까? 입시의 성적에 따라서 학벌이 정해지고 그 학벌이 또 이제 본인의 삶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임금과 어떻게 연결이 돼서 삶의 격차가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연결고리 속에서 뭐 여력이 된다면 뭐 자녀에게 최대한 교육비를 들여서 뭐 막 교육을 많이 시키고자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광풍은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갈수록 더 커지지 않나. IMF 이후에는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다 의대 쪽으로 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정적인 직장과 고수익이 보장되다 보니까 실제 대기업에 취업하더라도 IMF 때 대기업도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에 성하는 현상이 더욱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학부모 모두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수능 킬러 문항 제거가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도 사교육 대책 일환 중 하나로서 킬러 문항, 소위 말하는 3에서 5%의 정답률 문항을 없앤다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너무 쉬운 수능이 되겠지만 오히려 하위권 학생들이나 중위권 학생들은 중킬러 문항의 증가로 오히려 더 힘든 수능이 될 것이고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새로운 사교육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잡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교육을 잡겠다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등은 유지하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교육을 없애진 않고 사교육비만 조금 절감시켜주겠다. 가정에서 이제 드리고 있는 사교육비를 조금 절감하되 사교육은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의지로 대안을 내신 것 같아서 저희는 조금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자사고나 특목고 뭐 그런 거를 존치하면서 이제 이런 대안을 내셨으니 이건 좀 모순된.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교육 열풍이라는 게 실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학생에 대한 보습 효과도 사실 크다고 봅니다. 실제 만일 사교육을 좀 더 없애려고 한다면 각 교실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능력별 반편성 수업이 된다면 조금 더 사교육을 줄일 수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능력별 수업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도 불만이고 하위권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사교육 시장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많다고 봅니다. 아이 한 10명에 교사 1명 정도 뭐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줄여야겠고 그리고 뭐 그게 안 된다면 지금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 보조 담임제 그렇게 해서 한 아이의 특성을 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안에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북구는 오는 7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북구 어린이 독서 경진 대회를 엽니다. 북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유롭게 도서를 읽고 쓴 독후감을 북구 구립도서관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독서 경진 대회의 신청 접수는 9월 5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9월 15일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바디보드, 스탠딩보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바디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앉아서 타거나 엎드려서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탠딩보드는 바디보드보다 조금 어렵게 이용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고요. 서서 이용할 수 있는 보드. 바다에 타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오늘 타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느낌이 재미있고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다 할 것 같아요. 한번 타보면. 스쿠버 다이빙을 수중에서 많이 즐겼었는데 수중에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표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중에 서핑이 있어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바다 서핑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여름에 떼약볕 밑에서 하느라 피부도 많이 상하고 파도를 기다리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만들어진 인공파도 안에서 재밌게 신나게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